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0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많이 빠졌죠. 코스피, 코스닥 전부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초반에 악재가 좀 나와서 이제 밀렸고, 근데 이제 초반에 나온 악재는 대부분 다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이렇게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빠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미증시가 오늘 저녁에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 나왔던 악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거라고 하는 게 이제 빅테크주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실적 때문에 시간 외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 한 4%씩 빠지고 하니까 미국 지수 선물도 이제 밀리고, 그러니까 미국 지수 선물 밀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많이 하락할 거야.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사실 애플이나 페이스북 이런 종목군들 주가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에 이렇게 크게 영향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낙폭은 제한적이었고, 매수가 안 붙어서 그렇지 매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일단 미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빅테크주들이 시간에서 빠지면서 일단 좀 밀리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긴장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증시가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미국에서도 선거 관련해서 어떤 변수가 또 주말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걱정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일부 경합주에서 경합주니까 접전이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지역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 이게 이제, 그리고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서로 이기는 후보가 달라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나왔는데, 또 오늘은 또 다시 바이든이 뒤집었어요. 어쨌든 이런 조사 나오면서 이제 미국 대선 국면도 눈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뜻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백악관 측과 야당 측이 서로 탓이다. 예,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백악관 측은 백악관 측대로 쟤들 때문에 이번에 부양 합의를 못했어. 그래서 서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어떤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거는 완벽하게 물 건너간 거다.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추가 부양책이 대선 전에 가동된다라는 거는 정말 일말의 기대감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매수가 좀 자제가 되는, 그리고 이제 매도는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보였죠. 그렇지만 잠깐 이제 낙폭을 줄이고 코스닥은 돌아서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하고 백신인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초반에 9월 산업 동향이 양호하게 나왔죠. 소매 판매라든가 광공업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구나,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 정도 빠졌으면 저점 매수부터 볼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일부 좀 가동이 됐고, 여기에 이제 또 파우치 박사가 어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근데 파우치 박사가 말을 바꿨다라기보다는 그냥 보도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 보도된 거로는 파우치 박사의 발언은 연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연말 또는 이제 내년 초 정도 되면 1월이면 효과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 이제 확인되는 대로 고위험자들,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접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연내 접종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일상의 정상화는 내년 말까지 쉽지 않다, 이 얘기는 똑같이 했지만, 어제보다는 좀 결이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백신이 연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표하고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숫자 몇 개 나오면서 완전히 그때부터 시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확진자 관련된 데이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한 3가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89,940명이 나왔다. 그리고 하루에 사망자가 900에서 1000명 정도까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자체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86,6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결정적으로 맞은 게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는 뭐가 나왔냐면, 로이터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9만 1000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8만 명대 단위가 아니라 9만 명 단위가 되고, 이게 지금 어떠한 억제 정책도 없기 때문에 10만 명 넘어가는 것도 지금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루가 이제 86,400초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명도 넘게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이론상 1초에 한 명이 넘게 확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2주에 100만 명 이상, 지금 하루에 9만 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치면 열흘이면 90만 명이잖아요. 그럼 열 하루면은 10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주에 100만 명으로 가는 페이스라는 건 이건 사실상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떠한 형태가 됐든 국가 차원의 봉쇄 조치가 단행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지역별로 봉쇄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이제 지금 유럽이 이제 봉쇄 조치한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되게 놀라면서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까지 대대적인 봉쇄 조치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증시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포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밀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말에 그 미국 대선 관련된 어떤 뉴스량도 되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닌 외신에서 어떤 보도도 나왔냐면, 이번에 대선 결과 확인하는데 10주가 걸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편투표,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디는 이제 우편투표 도착하는 대로 바로 열어가지고 이제 집계를 시작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리 좀 열어서. 근데 어디는 다 도착한 다음에 이제 집계를 시작하는 데도 있어서, 일단 우편투표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집계 자체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선 결과가 이제 과연 금방 나오겠냐. 그러니까 늦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게 또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누가 되더라도 노이즈거리는 다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이기면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대로 또 중국하고 싸워야 되나, 이런 어떤 공포감.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또 세금 올릴 텐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투자자들이 또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쉽게 매수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인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매물을 또 불러오는 그런 양상이 됐죠. 그리고 수급에서는 사실 오늘 수급이 되게 무서웠죠.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1조 원을 팔아버렸고, 기관도 대량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게 이제 양시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1조 7천억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매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매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월 4일에 1조 7천억 매수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시장을 합쳐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이 정도의 매수를 붙인 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매수한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지면서 체결된 거니까 매수 당한 거죠. 강제로 대량 매수 당한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던지고 개인들이 매수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코스닥이 모처럼 이제 3주에 반등을 시도했다. 3주 연속 하락하던 게 어제 지수를 그 와중에도 돌려버리면서 이제 2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제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매수를 안 해서 오늘 매수를 좀 해주면 이제 3주 만에 이제 반등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환이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어제같이 팔아버리면 2300 이하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될까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더 팔아버렸죠. 어제보다. 예, 더 팔아버렸고, 이틀 동안 코스피를 지금 1조 2천억 정도 팔았는데, 이 정도 이틀 동안 이 정도 판 건 5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유럽 봉쇄 이후, 그리고 이제 또 미국도 또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면서 이제 매도 규모를 다시 늘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비차익 매도 비중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차익 거래 있고 이제 비차익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전체 매도에서 비차익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거는 종목을 여러 개를 그냥 단체로 던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차익 매도라는 거는 특정 업종을 매도해서 매도로 집계된 게 아니라 아예 매도를 되게 많이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업종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이제 시장에 대한 회피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며칠 전에 제가 뭐 외국인들 선물을 제법 사놔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하락 쪽 배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만에 신규로 다 때려버려가지고 뭐 완전히 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또 이제 선물 현물을 다 쳐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또 생겨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견디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외국인 투자들은 3월 이후에 그때 이제 경기부양책이 막 붙었는데 지금은 경기부양책 같이 봉쇄라는 단어가 저점이 될 만한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반면에 사실 경기 부양책에 이미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달 지금 뭐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각국들별로.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뭐 부양책이 뭐 새롭게 뭐 하나 더 더해지거나 막 이런 것까지 이런 거 없다고 해도 이 정도 빠질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변수가 여기서 떡하고 또 앞에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긴장도가 좀 극대로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질 만한 어떤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지금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걱정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 뭐 우리나라 지표 나온 것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뭐 GDP라든가 이런 것만 놓고 오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지금 이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이 아닌데 지금 코로나가 이 정도 번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걱정. 그럼 겨울 되면 도대체 얼마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트럼프가 순순히 물러날 거냐. 그 다음에 정말로 효과적인 백신이 이제 우리한테 지어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걱정만 생기는 거죠.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그랬다가 또 다음에 뭐 무슨 우호적인 어떤 이슈 나오면 또 반등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걱정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벤트 하나 지나가면 일단 좀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봉쇄 조치 딱 단행된다 그러니까 한 이벤트 지나가면서 코스닥이 쫙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심지어는 10주 동안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어떤 이제 또 투자자들의 상상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또 밀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보면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이러고 또 올라가려고 생각했다가 그러면 백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걱정하게 되고 이런 어떤 단계별로 계속해서 뭔가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걱정이 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환율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권도 좀 내려가 있다가 환율이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환율은 주식시장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비교적 외환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벤트 하나 지나가면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다음 게 뭐가 있네라고 해서 이제 걱정해서 좀 매도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갔다 이런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1조 코스닥 3천억 팔았잖아요. 1조 3천억 팔았고 개인들이 하루에 양시장 1조 8천억을 매수해버렸거든요.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양시장 합으로 1조 8천억 이렇게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또 이렇게 많이 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안 팔아야 돼요. 오늘 막 한참 시장 안 좋을 때 매도 나오듯이 어제 오늘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급이 돌아서야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어서 요게 이제 돌아서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좀 변동성이 이어질 거다. 사실 오늘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9만 명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10만 명은 무조건 넘어가겠구나라는 쪽으로 되고 특히 이제 자극적인 어떤 계산, 그러니까 1초에 한 명, 미국의 확진자가 1초에 한 명씩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는 이제 변동성이 좀 이어지면서 선거 결과가 확정된 전후에 방향성을 모색할 거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한번 맞았다가 또 반등 시도했다가 또 이제 흔들렸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어떤 기관들이 물량을 좀 늘려놓고 있고 신용이 오늘 오후에 좀 많이 빠진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그런 대로 좀 괜찮았다가 오늘 오후에 좀 시장이 유난하게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좀 일부는 또 종목들별로는 좀 터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어저께 보시면 어제 양봉하고 오늘 음봉하고 몸통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점하고 오늘
고점, 어제 저점 고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고가가 814였잖아요. 오늘 코스닥 고가가 814였거든요. 어제 코스닥 저가가 791이었어요. 오늘 코스닥 저가가 79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 양봉봉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반대 매도가 확 증가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이제 반대 매도가 아니라 반대 매도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종목들별, 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며칠, 최근에 하락 종목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별로는 지수와 무관하게 이제 그 신용이 좀 걸린 그런 물량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기회에 또 신용을 좀 덜어내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관건은 역시 이제 수급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는지 여부가 최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장이 사실 어제 흐름 봐서는 조금 이제 괜찮아지려나 보다 했었는데 오늘 완전히 두들겨 맞았잖아요. 오늘 월봉이었는데 월봉으로 보면 이제 5월선에 대롱대롱 끝났어요. 그러니까 5월선이 793인데 오늘 792.65로 끝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걸려서 지난번에 이제 이탈했던,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선을 회복을 했던 게 이제 4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힘들게 회복해놨던 거를 이제 깨고 내려가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살짝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되고, 근데 쉽게 이제 진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말에 미국 쪽에서 조금 데이터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미국 대선 전후에도 좀 반격하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겠죠. 근데 단기로는 그냥 변동성 나오려니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관 수급들 집중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제 좀 접근해 본다, 놀 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